안녕하세요. 삶이신입니다. 2024년 광주광역시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홈페이지고요. 시험 정보라는 거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 24년 1, 2회 광주광역시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두 개의 파일이 있죠. 네. 자, 1부터 5회는 각종 서심이 안내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요것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고 해도 안 보죠?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험 보러 안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볼 시험이죠. 제가 볼 시험이 아닙니다. 결국 손해는 본인들이 본다 하는 거고, 자, 시험 인원수, 네, 17, 네, 일반행정, 네, 인원수는 있지 않겠습니다. 네, 인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대전도 그러더니 광주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군 구분으로 뽑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내가 볼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밖에는 뭐 3명, 4명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뭐 대도시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쪽을 빼고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빼고는. 자, 어떤 직렬이 있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기계, 전기, 화공, 산림자원, 보건, 식품위생, 간호, 네, 일반 환경,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지적, 시설관리가 있네. 시설관리, 그 다음에 수도기계, 전기, 화공, 기관, 요거 이제 경력경쟁, 의료기술, 운전 2명밖에는 안 되네요. 자,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거는 6월 22일 날 보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보는 7급 2명 네, 있고요. 연구사, 네, 수의, 공업, 요거는 이제 기술계고, 고졸 전형이 있고요. 자, 여기서 근데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여기 보시면 네, 지방의회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한 명이네, 한 명. 네, 지방의회는 별도로 좀 선발을 합니다. 네, 여기 좀 여기도 지방의회 하나 있네요. 네,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 구분 모집 합격자는 근무 예정 기간은 광주광역시 의회래요. 네, 그 외 합격자의 근무 예정 기간은 광주광역시 본청 사업소 및 5개 자치구가 있죠. 네, 그 보통 이 광역시는 자치구가 있어서 합격한 이후에 자치구로 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청에도 있을 수 있죠. 광주광역시청에도 근무는 할 수 있다. 본청하고 사업소 쪽도. 시설관리직 중 수도기계, 수도전기, 수도화공 직류 합격자의 근무 예정기간은 상수도 사업본부. 아까 시설관리가 있었나봐요. 제가 여기 있네. 수도전기, 수도기계, 수도전기, 수도화공. 요 세 가지는 여기로 간대요. 네. 근무 예정은 상수도 사업본부로 간대요. 아예 딱 써있죠. 네. 자, 시험 방법 1, 2차 병합 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1, 2차는 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기.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있다. 필기 합격자가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필기 합격 못하면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접 걱정하고 있던데 필기 걱정을 해야 돼요. 필기 걱정. 필기 합격 못하면 면접 영원히 못 봐요. 영원히. 네. forever. 네, 영원히 못 봐요. 자, 그리고 1, 2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옆에 병합 실시, 병합이 뭐예요? 합친다는 뜻이죠. 네, 1차, 2차가 원래 없어요. 그냥 9급 공무원 시험은 그냥 1차, 7급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한꺼번에 봅니다. 한꺼번에 시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보는 거라 병합 실시라고 돼 있죠. 100분에 100문제 푸는 시험으로 돼 있어요. 뭐 얘기 드리면 1차가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2차가 나머지 과목이에요.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 2차가 합쳐서 보잖아. 우리 국어, 영어, 한국사 뭐 5과목을. 그래서 병합실시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뭐 제가 얘기한 거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시간 나왔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다는 시간. 합격자는 과락을 넘겨야 된다. 과락이 40점입니다. 40점.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으면 35점이다. 그러면 무조건 탈락한다. 그 다음에 공채는 그렇고 경채는 평락도 있습니다. 평락 60점도 넘겨야 된다. 평균이 60점 넘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결격 사유는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만 반드시 읽어보고 해당되면 시험 보면 안 됩니다.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자, 거주 제한은 1번과 2번 있습니다. 두 가지가 원래 있어요. 거주 제한은 1번과 2번.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여기 광주면 광주만 따져야 돼요. 광주만. 자, 1번은 뭐냐면 현재 살고 계신 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살고 계신 분.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안 살고 있는데 과거에 살았던 분들이 2번을 적용받습니다. 1번 또는 2번이에요.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계신 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이사 왔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작년부터 살아야 돼.
재작년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가 12월 31일까지만 전입을 왔으면 가능해요. 만약에 내년에 그럼 시험 보실 분들 예를 들자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전입이 되면 내년 광주광역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3년이 안 되더라도. 이 3년 얘기하시는 분 치고 거주 제한 요건을 보신 분이 없어요. 안 보고 그냥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3년에 꽂히지 말자, 제발. 3년에 꽂히지 말자. 자, 3년은 과거에 이제 살았던 기간이 3년인 경우에 가능하다. 기준일은 1월 1일 이전까지. 1월 3일까지 해서 3년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라도 모자르면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있는데 나중에 임용이 안 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거주 제한은 그때 검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떨어져 버려요. 다 합격했다는데 떨어졌어. 안 다닌데 떨어졌대 보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응시 자격 요건이 있는 직렬들이 있죠. 필수 자격증 있는 것들. 간호사회복지사서, 지적직. 네, 여기 지적직은 네, 또 기능사가 들어있네요. 이게 기능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네, 놀랍지만 그래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적직이 기능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가 있거든요, 기능사가. 근데 광주광역시도 있네요. 요걸 확인을 못했네, 다른 데는. 자, 그 다음 운전은 일종 대형운전 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대형버스는 36인승 이상 9m, 자체가 9m 이상 되는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요거 언제까지 따야 되느냐? 요게 원래 여기에 써 있어야 되는데 안 써 있네.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까지만. 최종 예정일까지만 따면 된다. 그 최종 예정일 제가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 내용이 아마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왜 안 나와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적용. 아, 여기 위에 써 있었어요. 네, 제가 못 봤어요. 여기 써 있죠.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예돼.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은 없어도 원서 접수할 때는 없어도 최종 예정일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까지만 따면 된다 하는 거고, 그때가 언젠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장애인 구분 모집. 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계속하여 2년. 계속하여 2년. 그 다음에 언제까지 파란색 써 있는 거 요거 하나랑 두 번째 요거 증명서가 있어. 증명서에 2년 이상 된 게가 필요하다. 아까 파란색으로 된 거랑 요거 증명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증명서를 떼보면 나오겠죠. 예, 증명서를 발급받던가 물어보면 2년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아예 자체 출력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저소득으로. 마음속의 저소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서류상의 저소득을 뽑는 거예요. 가족 증명서.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난 한부모인데 그거 한부모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한부모가 아니라 여기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서류상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있어요. 광주지방보훈청에 사전에 신청해라. 네, 이렇게 됐고, 운전 여기 나와 있죠. 36인승 이상 9m 이상이어야 된다. 군 복무기간 중 딴 대형 면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면허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사회 면허 따고 나서 바꾸거나 해도 그 이후부터 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 버스 군대 갔는데 대형 면허 따고 그 군대에서 그 다음에 버스도 운전했어. 그러면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대형 면허를 땄어. 갔더니 이제 버스 운전하래. 그래서 운전했어. 그건 돼. 예. 그러니까 사회 면허냐 군대 면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합격하면 이런 증명서를 내라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 기술계고 고졸은 따로 보세요. 이거 학교 선생님 다 알려줍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 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가 있고 자체 출제 문제가 있고. 예, 대부분은 다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라 시험지를 줍니다. 그래서 채점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혹시 시험 봤는데 시험지 준다 그러면 그게 위탁 출제고, 시험지 안 준다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비공개하고 문제책도 걷어가 버려요. 문제책을 가져갔다 그러면 이건 비공개되는 과목이라서 그래요. 대부분 문제은행에서 그냥 이렇게 문제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계속 외부로 유출되면 나중에 이거 못 쓸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를 또 사야 돼. 그러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일부 직렬만 해당됩니다. 일부 직렬만. 네. 여기 써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자체 출제 국어 한국사 요거는 아까 기계시설 전기시설 요런 거 예, 거기만 됩니다. 여기 아마 제가 아까 표시됐나? 못 보고 왔어요. 한번 보고 올게요. 가서 올라가서 자체 출제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있네. 파란색으로 된 거는 자체 출제예요. 파란색으로 된 거. 파란색으로 된 거. 그래서 아까 국어 한국사 요거예요. 요거요. 시설 관리 어느 지역이든 시설 관리는 다 자체 출제예요. 시설 관리는. 그러니까 여기 국어 문제 한국사 문제랑 여기 국어 한국사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색깔로 표시해 놨으니까 더 네, 금방 알 수 있죠. 어디까지 넘어갔죠? 저소득 넘어갔고 네, 출제되는 거 넘어갔고 이게 지역마다 이게 시험 공고가 배치가 달라요. 그래갖고 헷갈려 죽겠어요. 네, 제가 지금 열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죽겠습니다. 네. 자, 응시원서 접수기 아까 얘기했던 그 면접 시험 최종일은 언제냐? 여기 나와 있죠. 요겁니다. 요거 8월 9일이에요. 8월 9일. 8월 9일까지 따면 유효하다. 사회복지 8월 9일까지만 네, 발급되면 되는 거예요. 8월 9일이에요. 네. 요게 면접 시험 최종 예정일이에요. 2회 때는 12월 12일이 되겠죠. 자, 원서 접수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9급. 네. 전국이 동일합니다. 7급도 전국이 동일하고요. 이때 접수해요. 다 같이 접수하니까 접수하는 예, 확률이 높죠. 네. 어떤 분들 예전에 까먹고 안 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시험 못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네, 응시표 출력 및 시험 장소가 본인께 공고가 되는 거죠. 남의 거 공고되는 게 아니라 본인 거.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시험 봐야 되는지가 나오죠. 광주는 광역시기 때문에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러면 갈 수 있죠. 네. 다른 지역은 무슨 돈은 굉장히 먼데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또 가기가 힘들고 그런데 뭐 대도시니까 네. 합격자는 7월 17일 날 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납니다. 필기시험 합격해야 면접시험 보러 가요. 아시죠? 네. 자, 원서 접수는 local.고시.go.kr에서 한다는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 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7급 분들 네, 요거 읽어보시고요. 아직도 지식이네. 이거 뭐 7급 뭐 영어 관련돼서 어쩌고저쩌고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안 봐서.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보세요. 그러면 안 보죠. 네, 말 안 듣죠. 보지 마세요. 그럼 볼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처음부터 알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양성평등 뭐 몇 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때 와서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양평이구나. 양평 몇 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추가 합격자 얘기가 있고 가산점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대부분 요거예요. 자격증 소지자. 맨날 물어보는 요거.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물어봐요. 커말 자격증 따야 되는데 그래서 왜 따시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저 1%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적 얘기하세요? 21년에 벌써 폐지됐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그게 왜? 네, 폐지됐어요. 커말 이런 거 워드 커말.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격증 소지자죠. 그래서 이건 기술직렬. 네. 취업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의사상자 그리고 이제 기술직렬. 네. 일반 행정직렬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 세무사 정도 가져올라나? 대부분은 안 갖고 옵니다. 그냥. 예. 보건의 임상심리사 1, 2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높아서 5%인 거예요. 높아서. 아니, 변호사랑 동급이잖아. 변호사랑 거의. 자, 5%면 평균 5점을 자기 점수에 더합니다. 85점 맞았으면 90점이 되는 거죠. 5점 더해서. 자, 기술직권은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이 5%. 3점, 5점. 평균을 더하면 돼요. 평균을. 본인 점수가 75점이었는데 5% 더해서 80점이 되는 거죠. 자, 필기시험 합격선 나오죠. 합격자.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보잖아. 거기에는 다 요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선이란 거는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의 제일 꼴등의 점수예요.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제일 꼴등의 점수예요. 그래서 커트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트라인. 커트라인 그 선에서 커트. 그래서 요거는 가산점까지 포함된 점수로 커트합니다. 자, 가산점은 자격증은 한 개만 됩니다. 한 개 여기 있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하나만 된다. 그러니까 다 읽어보면 아는 건데 안 읽어봐서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산점 받으려면 내가 무슨 가산점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입력을 하자. 언제. 예전에는 뭐 전후 막 이래갖고 했는데 이제 통일시켜가지고 필기시험 보고 나서 3일 동안 로컬고시에 가서 보험번호, 증서번호, 뭐 가산점, 자격번호 이런 거 다 입력합니다. 그래야 가산점이 적용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가끔 가산점 없어서 떨어지는 분 있어요. 가산점을 입력 안 해서. 놀랍죠. 입력을 왜 안 해? 몰라서. 모르면 안 되죠. 시험
공모를 읽고 모른다 그러면 큰일이야. 자, 그 다음 24년 변경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25년에, 자, 요거 보세요. 25년에 자격증 범위가 변경됩니다. 해서, 요 기능사가 오히려 없어지네. 25년부터는 기능사가 오히려 없어요. 원래 있었나봐요, 여기는. 대부분은 산업기사 이상이었거든요. 거꾸로 됐네. 경기도는 오히려 기능사를 넣던데. 거꾸로 해서 여기 없어진다는 거. 지적직 잘 아셔야 돼요. 자, 뭐 끝까지 안 들으신 분은 또, 기능사 되는구나, 알랄랄라 하면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출제기조 변경된다는 건 벌써 제가 방송 몇 번 했죠. 제 블로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이버 국가고시, 뭐 각종 이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출제기조 변경되는 거. 그 다음에 응시자, 뭐, 요거는 이제 시험 볼 때 되는 거라 지금 읽어볼 필요 없고,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장소 공고란 게 나옵니다. 아까 응시표 출력하는 날짜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난 전화로 꼭 물어보고 싶어 하면 여기다 전화하시면 된다는 게 항상 시험 공고 끝에 나옵니다. 전화번호가 어떤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근데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선배님들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